만약 이 습관을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의 세포는 돌처럼 굳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뱃살을 빼려고 밥을 적게 드시나요? 혈당을 잡겠다고 채식을 하시나요? 그래도 여전하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식습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해버린 몸속 세포입니다. 원래 세포는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튀어오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세포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굳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노폐물은 몸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살은 빠지지 않고 쌓이는 거죠. 혈당은 끝없이 치솟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포막 유동성이 떨어졌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병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비결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이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마셔야 합니다. 진짜 효과를 느끼려면 말입니다. 가장 효과 좋았던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황금 비율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낄 겁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젊었을 때의 피부를 떠올려 보세요. 살짝 꼬집으면 금방 돌아왔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죠. 눌러도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세포가 딱딱해진 증거입니다. 피부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세포가 이렇습니다. 세포를 주방의 환풍기로 생각해 보세요. 환풍기가 녹슬어 작동을 안 합니다. 기름때는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포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딱딱해지면 영양소가 못 들어갑니다. 노폐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은 당분이 문제입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 쓰이지 못하죠. 혈액 속에만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죠.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은 뱃살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게 진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왜 세포가 딱딱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미네랄이 빠져나가요. 마치 수도꼭지가 조금씩 풀린 것 같아요. 물이 똑똑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미네랄 불균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했을 때 말입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죠.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습니다. 밥 먹기 싫을 때가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것은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운동하며 미네랄이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물만 마셔서는 갈증이 안 풀립니다. 세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아침에 입맛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네랄 균형이 밤새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것이죠. 이온 음료를 마시면 갈증이 빨리 풀리죠. 짠 음식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몸에 미네랄이 충전된 겁니다. 딱딱했던 세포가 다시 말랑해진 거죠.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이온 음료를 먹을 순 없죠. 당분 폭탄의 화학 첨가물 투성이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시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세포에 생명수를 붓는 거죠. 그러면 5가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놀랍습니다. 일주 안에 뱃살이 빠지고 피로가 사라져요.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갑니다.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딱딱해진 세포막입니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게 됩니다. 정작 세포는 굶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당이 많으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저장해요.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뱃살 부분에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식사량을 줄여도 뱃살이 잘 안 빠지는 거죠. 당분이 계속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세포는 에너지 부족으로 피로해져요. 엔진인 세포는 기름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무기력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세포의 문이 열립니다. 나트륨과 미네랄이 통로를 활성화시키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에너지로 전환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뱃살로 가지 않습니다. 활동 에너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68세의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집안일을 하십니다. 세탁기 돌리고 쌀을 씻어 안 치시죠? 그리고 걸레질을 한번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미 숨이 찹니다. 걸레질을 끝내고 소파에 앉습니다. 잠깐 앉으려다 꾸벅 졸아버리죠. 정신 차려보면 2시간이 훌쩍 지납니다. 더 속상한 건 바로 뱃살입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었죠. 밥도 반 공기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뱃살은 그대로였습니다. 치마 허리춤은 점점 조여왔죠. 체중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하시면서요. 이분이 소금물 습관을 들였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연한 차이가 났죠. 우선 아침에 몸이 덜 무거웠습니다. 예전엔 금방 소파에 쓰러졌지만 지금은 집안일을 오래 해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숨 고를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허리띠가 헐렁해졌습니다. 뱃살이 왜 줄었지 스스로 놀라셨대요. 단순히 체중이 빠진 게 아닙니다. 밤새 세포에 쌓인 노폐물이 빠진 겁니다. 말랑해진 세포에 에너지가 들어간 거죠. 몸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진 겁니다. 작은 변화가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을 더 태우는 활동량이 늘었죠. 이제 남편보다 더 오래 걸으신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더 중요합니다. 바로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피 속에 당이 넘쳐난다는 뜻이죠. 혈액이 끈적한 시럽처럼 되는 겁니다.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져요. 손발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큰일이 납니다. 몸은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 합니다. 당뇨 환자가 물을 자주 찾는 이유죠. 밤에도 여러 번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몸이 당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비상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피 속의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여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혈당은 높을 겁니다. 당뇨는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침 소금물이 이 문제를 바로 잡습니다. 나트륨과 미네랄이 통로를 열어줍니다.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힘을 되찾습니다. 피 속에 떠돌던 당이 세포 안으로 갑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안정되는 것이죠. 잦은 갈증이나 잦은 소변 증상도 줍니다. 뱃살이 빠지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세포를 말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혈액 속 당분을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합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 붓기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거울 보면 눈꺼풀이 부어있죠. 손발이 무겁게 붓는 경험도 하실 겁니다. 젊을 때는 짜게 먹어서 붓는 게 맞습니다. 나트륨이 물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포가 단단해져서 물이 밖에 고입니다. 수분이 세포 안팎에 적절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집니다. 세포 밖 공간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붓기의 진짜 원인입니다. 소금물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나트륨이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밖에 고였던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죠. 신장을 통해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동시에 세포 안에는 수분이 공급됩니다.
피부는 촉촉함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생기가 돌아오는 변화를 느낍니다. 수분 공급을 받은 피부 세포가 탱탱해져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붓기는 빠집니다. 화장이 훨씬 잘 먹는 걸 느낄 겁니다. 아침마다 퉁퉁 부어서 괴로워한 분이 있어요. 60대 중반의 다른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혹시 큰 병일까 싶어 검사도 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검사도 받아보셨죠?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호빵맨 같다고 놀렸습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되어 약속도 안 잡았죠. 심지어 신발 신을 때 발등이 아팠답니다. 야식도 끊고 짠 음식도 안 먹었는데 붓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고민만 깊어질 뿐이었죠. 이분이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얼굴이 덜 부었습니다. 눈꺼풀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해요. 2주가 지나자 표정이 가장 먼저 달라졌죠. 피부가 좋아졌다, 맑아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주변에서 요즘 피부 관리 받냐고 묻습니다. 발등이 아팠던 붓기도 많이 줄었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해줍니다. 예전엔 거울 보는 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하루 시작이 즐거워졌다고 하세요. 네 번째 변화는 염증과 면역력입니다. 만성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요. 이유 없이 종아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죠.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감기가 자주 걸리고 환절기에 힘듭니다. 작은 상처도 오래 걸려서 낫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찌부둥한 느낌이 듭니다. 이 모든 게 다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 때문입니다. 세포가 딱딱해져서 힘이 약해집니다.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진 거죠. 쓸모없는 찌꺼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공격 대상으로 착각합니다. 백혈구를 보내서 찌꺼기를 공격하죠. 옆에 있던 정상 세포까지 죽어납니다. 소금물의 미네랄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세포막을 다시 말랑하게 만듭니다. 노폐물을 세포 밖으로 쭉쭉 빼냅니다. 동시에 신선한 영양분이 들어갑니다.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는 것이죠. 염증의 원인이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염증 수치가 저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변비 해결입니다. 변비가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장운동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장벽 근육이 약해져서 변을 못 밀죠. 둘째,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변이 딱딱해져서 나오기 힘듭니다. 소금물은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요.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 장벽을 자극합니다. 연동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만듭니다. 삼투압 작용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소금물은 내성이 생기지 않고 장 기능이 개선되어 지금까지 소금물의 효능을 요약합니다. 아침 소금물은 딱딱한 세포를 말랑하게 합니다. 세포가 염증과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쌓인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뱃살, 혈당, 붓기, 염증, 변비가 해결되죠. 세포가 젊어지니 몸 전체가 활력을 찾습니다. 이제 어떤 소금이 좋고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소금마다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정제염은 순수 나트륨이라 미네랄이 적어요. 백미처럼 영양소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천일염은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나트륨 85%에 미네랄 15% 정도입니다. 가장 싸고 처음 시작하는 분께 충분합니다. 죽염은 고온에서 구워 미네랄이 농축됩니다. 핑크솔트는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적습니다. 철분이 많아 여성분께 특히 좋습니다. 솔직히 프리미엄 소금의 효과 차이는 작습니다. 천일염의 2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맛소금이나 정제염만 피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편해야 오래 한다는 점입니다. 소금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십니다. 밤새 빠져나간 미네랄을 빠르게 채워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공복에 마시는 방법을 꼭 지켜주세요.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이 황금 비율입니다. 먹었을 때 약간 짭짤한 맛이 나야 합니다. 벌컥벌컥 마시면 효과를 놓칩니다.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삼켜주세요. 입안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됩니다. 침샘을 자극해 소화액 분비도 돕습니다. 30초만 투자해 천천히 음미하세요. 물 온도는 미지근한 것이 좋습니다. 차가우면 위에 충격을 주고 소금이 안 녹죠.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실 사항입니다. 고혈압약이나 신장질환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소금물이 약효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은 소금물 마신 후 30분 뒤에 드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세포를 깨우세요. 딱딱하게 굳었던 세포가 다시 말랑해집니다. 건강은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황금비터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